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 그리고 단기 수익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가 매매 그리고 단기 수익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검색식에 대해서 한번 성과 검증을 보고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주일 정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월 3일 한번 알아보고요. 요 성과 검증 같은 경우에는 요 최고 수익률, 이 최고 수익률이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상승했다 떨어지면 그 수익이 잡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SMJ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5월 3일이다 보니까 여기죠. 그럼 여기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종가 매매로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날 고가가 13%고 시가가 6%니까 최소한 5, 6% 정도는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1%로 잡히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효성호 MB 같은 경우에 5월 3일날 잡혔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종가 기준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종가 매매 진입할 때 뭐 성과 검증이랑 검색 내용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5월 3일날 요 날이고요. 다음날 일단 시가는 한 8% 이상, 고가는 거의 뭐 28% 올라갔지만 그래도 한 8%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 7, 8% 이상은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에 SJM도 이날 올라와서 그 다음날 시가가 1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최소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은 나왔다고 봅니다. 자, 경농도 5월 3일날 요날이죠. 요날 가서 시가는 마이너스 0.33인데요. 고가가 1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분봉상 대응을 했다면 최소한 2, 3% 이상 구간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33이기 때문에 아마 시가에서 바로 올라가도 그렇게 수익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고가가 1.78%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왔죠.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날 보시면 다음날 시가가 한 2% 뜨고 고가가 17%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다음날 기준으로 일단 시가로 봐도 한 3% 정도, 고가로 보면은 한 18% 정도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중가 매매와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단기 스윙으로 본다면 전 요거를 이제 요 정도 가격대에서 보거든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 종가로 들어가도 그 다음에 분할로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분할 매수로 이 안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서 여기에서 들어갔다면 이 아래 꼬리에 또 잡혔겠죠. 1차 매수하고 또 2차 매수 최소 들어갔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수익이 날 수 있었다. 단기 수익적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가 매매 그리고 단기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은 한일진공입니다. 한일진공은 5월 3일 날이고요. 그 다음날 종가에 들어가고 혹은 종가에 들어가고 바로 수익이 안 났거나 혹은 이 아래에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았다면 평단이 한 이 정도 맞춰지면서 수익이 났었고, 만약에 이 당일날 팔지 못했어도 그 다음날 팔면서 한 3, 4%, 5% 뭐 이 정도 그 수익은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NS입니다. NS도 마찬가지입니다. NS도 여기에서 다음날 시가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서 분할로 매수로 들어갔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이 캔들 안에서도 분할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전고점, 이런 부분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할로 뭐 이런 데서 분할로 또 잡아볼 수도 있었겠죠.
이런 데서 분할로 또 잡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잡지 못했고 이 밑에 여기 지지정에서 만약에 잡으려고 했었다면, 여기서 잡으려고 했었다면 여기는 안 잡혔겠죠. 요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날 더 올라갔기 때문에 한 3% 이상, 3에서 5%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케이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데서 내가 더 잡겠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잡혔을 수도 있고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한 2% 정도 수익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한번 더 잡아서 평단이 한 중간쯤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한 5% 정도, 3에서 5% 정도 구간은 충분히 또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아시아 종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종묘도 여기 종가에서 잡아보고, 그다음에 요 구간에서 지지정 구간에서 잡아보면 평단은 한 중간쯤 나왔겠고요. 당일날 만약에 여기 종가에서 잡아서 당일날 고점에서 만약에 팔았어도 일단 5% 이상 구간 나왔고요. 혹은 여기 아래꼬리 달리는 요 구간에서 더 잡았다면, 다음날까지 봤다면요, 그래도 한 5% 정도 이상 구간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J홈홀딩스는 그 다음날 바로 시가가 한 6% 정도 떴기 때문에 한 5% 이상 수익이 바로 발생할 수 있었겠죠. 자, 다음은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한번 볼게요. 5월 4일을 보시면 SH에너지화학, 요 날이죠. 요 날 바로 시가가 한 2% 정도밖에 안 떴지만 고가가 17% 올라갔고요. 그리고 저가도 한 마이너스 1.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잡고 그 다음 요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저가에서 털리지 않고 그 다음 충분히 한 5%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휴림로봇도 5월 4일이 이날이고요. 다음날 시가가 많이 뜨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내가 잡아보겠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만약에 잡았으면 평단이 한 이쯤 됐을 거고요. 여기에서 충분히 만약에 이날이 고가를 치고 저가를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5% 이상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코콤 보시겠습니다. 코콤도 보시면 여기에서 시가는 그렇게 많이 뜨지 않았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잡아보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구간 또 분할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렇게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여기서 잡혔고 여기 잡혔기 때문에 한 평단 이 정도 나왔었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3% 이상, 그 다음 날까지 봤으면 5%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액션스퀘어 볼게요.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한 5% 정도 이상 떴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가가 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인바이오, 예를 들면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봤다면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 진입 해볼 수 있었겠죠. 계속 진행 중인 종목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인바이오입니다. 인바이오도 요날 5월 4일이고요. 다음날 시가는 한 1% 정도, 고가가 한 5% 정도니까 여기서 만약에 버티지 않았다면, 여기서 만약에 팔지 못했다면 3% 이상 구간은 나왔지만 더 만약에 수익을 보고 팔지 않았다면 여기 한 이 정도쯤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거의 보합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날 팔았다면 3%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CS홀딩스는 바로 갭 하락해서 마이너스 0.56% 갭 하락해서 그대로 더 내려왔죠. 근데 아직 여기 지지를 기대하는 요 구간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8%, 7, 8% 정도 되지만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탁되고 매수를 진행하지는 마시고 충분히 의미 있는 곳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서 매수를 진행해서 평단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걸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손실 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높게 본다면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여기에서 잡혔을 거고요. 그러나 이미 시가가 한 3% 뜨고 고가가 5%라서 3에서 5% 정도 구간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그럼 여기서 한번 탔고요. 지금 현재 거의 본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팔지 못했다면 아직 진행 중이겠죠. 그래서 5월 5일 날은 쉬었고요. 5월 6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날은 특수건설 이날 종가에 잡았다면 바로 시가는 2% 정도 떴지만 고가가 상을 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겠죠. 저가가 여기 딱 종가를 찍은 가격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고 놔뒀으면 고가를 놔두고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쳐도 되고요. 자, 이날 동일제강은 다음날 시가가 8% 떠서 올랐기 때문에 한 최소 7에서 8% 정도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겠죠. 텔레칩스도 이날이 5월 6일이고요. 다음날 시가가 한 6% 정도 떴기 때문에 여기서 한 5%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 다음은 광림. 이런 종목이 이제 광림 같은 종목이 시가 개파락했고요. 그리고 고가가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한 6%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 수익을 확정 짓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나 여기 이런 곳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았다면 한 평단 이 정도 됐을 거고요. 그래도 살짝 마이너스겠네요. 아직 확실하게 여기 손절을 해야 될 구간을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고 아래골에 달고 올라온 만큼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림은 이대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손절하게 되는 거겠고요. 이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자,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2차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구간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은 진행 중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덕산테크피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익 나는 구간이 미미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가 진행되었다고 한들 거의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고 지금 현재 손실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손절해야 되는 구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진행 중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5월 7일 요날 검색된 종목이 결국에는 월요일날 봐야 되는 종목들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강토건입니다. 남강토건도 종가에 들어가서 지금 요 밑에까지 한번 보면 되겠고요. 삼성제약도 여기서 들어가서 이런 곳이나 혹은 이런 곳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아직 이탈을 안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날 다음에 캔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요런 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노려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봉상 이렇게 그린다고 꼭 여기가 아니라 이제 대략적인 가격이 한 요 정도 선이라는 거고요. 이제 분봉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분봉에서 또 보시고 매매를 타점을 잡아봐야겠죠. 그래서 종가에 사면 다음날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그린푸드 이 종목도 보시면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만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에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내려오면 추가적인 매수를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요게 윗꼬리 달고 내려온 게 종가를 마감한 게 분봉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여기를 보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개발도 여기서 종가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떨어진다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려오면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진도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런 데에서 지지저항을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상인도 바로 가든가 이처럼 갭을 떴는데 만약에 내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갭 아래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손절로 자꾸 그냥 끌고 가셔도 되고, 혹은 이 봉의 분봉상 지지장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종목을 애매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종목을 안 하시면 됩니다. SM도 종가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런 데서 지지 받아주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원개발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들어가거나 이런 데서 지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거나, KTCS도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가거나 혹은 이런 구간이 이제 거의 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여기에서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글루 시큐리티도 이것도 갭을 띄었죠. 그래서 분봉상의 지정을 보든가 혹은 여기서 잘 모르겠다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노르페인트도 보시면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일단 이런 구간이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아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토건도 마찬가지로 조가에 들어가시거나 이런 구간에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TO도 거의 비슷한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 느낌 비슷하죠.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캔들이 아래죠. 그러니까 캔들의 위 이런 구간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내려오면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종가에 사서 들어가고 종가에 들어가서 좀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고요. 자, 아머그린텍도 보시면 여기서 바로 상승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이런 자리가 지지저항이 발생하는 자리인 만큼 이런 곳에서 바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죠. 이렇게 5월달 첫째 주 일주일 동안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성과 검증을 보면서 파악을 해봤고요. 승률은 한 70-8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수익도 한 3% 정도 이상 또 많이 나오고, 뭐 10% 이상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안에서 주가 매매를 하셔도 되고, 이런 종목 안에서 다음에 매매로 연결지어 그 해당 종목에서 분봉 단타를 치든지 그런 식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검색식에 뜨는 종목이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저희 카페를 오시면 제가 따로 그 종목을 올리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일 종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목을 보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포착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